안녕하세요. 삼오행침 전격 처방은 다 마치고 오늘부터 승격 처방, 한격 처방, 열격 처방들을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전격처럼 모든 장부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고 일부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오행침에는 처방이 전격 처방, 승격 처방, 한격 처방, 열격 처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전격 처방을 6장 6부 장부별로 하나하나 다 보셨고요. 오늘은 승격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의 허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병사가 우리 몸 안에 침입을 하면은 장부의 기능 조화가 항진 흥분되는 것이 있고 또 감퇴 부족해지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진 흥분을 실이라고 하고 감퇴 부족을 허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허와 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허는 좋지를 않고 실은 좋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허는 약하고 실은 강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장부가 허하든 실하든 그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허든 실이든 우리 몸에 정상은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허는 나쁘고 실은 좋다든가 실은 강하고 허는 약하다든가 이런 생각은 접어두고 허든 실이든 비정상적인, 그래서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전격 처방이고 승격 처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퇴 부족한 허의 경우에, 허증의 경우에는 전격 처방을 쓴다고 그랬고 항진 흥분되는 실의 경우에는 승격 처방을 쓰는데 삼오행침에 허실보사 침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할 때는 복이 무하고 실할 때는 사기 자하라. 그러니까 허하면은 어머니를 보하고 실하면은 아들을 사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전격 처방의 원칙은 허할 때 전격 처방을 쓰는 것인데 허할 때는 복이무하고 사기 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허와 실을 대비하면은 허할 때는 복이무를 하고 실할 때는 사기 자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승격 처방이란 실한 사기를 제거하려는 처방으로 사하는 방법인데요. 승격은 열이 있거나 통증, 항진, 흥분, 염증 등에 사용하는 것인데 승격 처방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실할 때는 복이관, 사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승격 처방은 실할 때 쓰는 것이니까 관을 보하고 자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은 꼭 마음에 담고 승격 처방을 보셔야 됩니다. 승격 처방 중에서 심승격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원칙이 똑같으니까 유추해서 하시면 이제는 잘 하실 줄로 알고 심승격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승격을 적용하는 병증들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심장병, 협심증, 소부지라고 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웃음을 그치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소부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침을 하면서 이 소부지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남미에 가서 복음을 하는데요. 삼바춤 추는 아주 그런 모습을 하고 그 길가에서 계속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분도 나를 잘 본 모양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침을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하게 됐는데 보니까 소부지예요. 그래서 소부지의 경우는 심승격이나 심포승격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포승격으로 침을 했어요. 아가씨가 침을 넣는 내내 저를 보고 그렇게 끝없이 웃어주고 그래서 침을 심포승격을 놨으니까 소부지 병증은 고쳐졌는데 끝까지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이겠지 하고 무척이나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병증들은 심승격이든지 심포승격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신불수, 중풍,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 이런 데는 심승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흐리고 목에 가래가 찬다. 가슴이 답답하고 편치를 않다. 이것도 심승격을 쓰시면 됩니다. 심승격 쓸 자리에 심포승격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해 본다고 하면은 이 심승격뿐만 아니라 심포승격에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부정맥이라든가 협심증, 반신불수, 중풍 이런 것도 심승격을 쓰시든가 심포승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심승격은 심실증일 때에 사기를 제거하려는 사는 처방인데요. 그 원칙은 실즉 보기 관하고 사기 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보기 관을 보겠습니다. 심화는 신수가 극을 하지요. 심화의 관은 신수 족소음 신경이 됩니다. 심승격에는 족소음 신경의 수혈인 음곡을 보호하고 자기경맥인 수소음 심경의 수혈인 소해를 보호하는 것이 보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자를 보시면요. 심화는 화생토, 비토를 낳습니다. 따라서 심화의 자들 경맥은 족태음 비경이 됩니다. 그래서 심실증일 때에 족태음 비경의 토혈인 태백을 사하고 자기경맥 수소음 심경의 토혈인 신문을 사는 것이 심승격의 사기자가 됩니다. 수소음 심경에 관경맥인 족소음 신경의 수혈을 보해야 되는데 목화토금수 음곡이 합수혈이 됩니다. 신경은 이렇게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해서 영곡으로 나와서 태계를 돌아서 복류로 해서 음곡으로 올라가는 경맥인데요. 음곡이 수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곡을 보호할 때는 흐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침 끝 방향을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침을 하는 것이 음곡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경맥의 수혈을 보해줘야 되는데 목화토금수 소해가 합수혈이 됩니다. 그런데 심경맥은 음경맥이므로 손을 들었다고 보면은 이렇게 손끝 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보호를 할 때는 그 흐름 방향으로 침끝을 향해서 사자를 했을 때에 소해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즉 사기자를 하라고 그랬죠. 아들경맥인 족태음 비경에 토혈을 사해야 되는데 목화토 태백이 토혈입니다. 족태음 비경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안쪽 모서리에서 적백육절을 따라서 이렇게 소태 안쪽으로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태백을 사할 때는 그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사자를 하는 것이 태백사, 사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심승격 중에서 복이 관인 족소음 심경의 수혈인 음곡과 자기경맥인 수소음 심경의 수혈인 소해는 무릎과 팔꿈치 쪽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심승격의 사기 자처방만 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태음 비경은 엄지발가락 안쪽 모서리에서 시작이 돼서 은백, 태도, 태백, 공손, 상구, 삼음교로 올라가는 경맥이죠. 족태음 비경의 토열인 목, 화, 토, 태백을 사해야 되는데 경맥의 흐름이 이 방향이니까 사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자와 사자 두 개를 동시에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족태음 비경의 토열인 태백을 90도 직각으로 침을 한 것이 직자고요. 흐름이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사자를 한 것이 태백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경맥인 수소음 심경의 토혈인 신문을 사해야 되는데 수소음 심경도 음경맥이어서 손을 들었다고 보면 손끝머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사를 할 때는 그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토열인 신문을 사해야 신문사가 됩니다. 자기경맥인 수, 토음, 심경의 토열, 목, 화, 토, 신문을 사해야 되는데 경맥의 흐름이 이 방향이니까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사자를 하는 것이 신문사가 됩니다. 수소음, 심경의 토열인 신문을 직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직자. 흐름이 이 손가락 끝방향으로 경맥이 흐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신문을 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구별이 되시지요? 장의 승격 처방표를 보면은 폐경, 비경, 심경, 신경, 심포경, 간경, 짐술 쉽게 배운다 책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수소음 심경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관경맥인 음곡보, 소해보, 그 다음에 아들경맥인 비경의 태백사, 신문사, 이것이 심승격 처방입니다. 저희 집 마당 앞 체육관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봄날 따스한 햇빛이 그리우면 나와서 쉬는 곳인데 지금은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네요. 옛날 화롯불 곁에 둘러앉아서 할머니에게 옛날 얘기 듣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 하나 들을까요? 옛날 한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호래비 양반 한 분이 살고 있었대요. 집에 쌀 한 톨 없이 먹을 것이 완전히 동이 나서 며칠째 쫄쫄 굶고 있으면서도 양반입네 하고는 끼니거리를 구하러 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애만 수염이나 쓸어내리면서 헛기침만 하고 있는 터라 하는 수 없이 며느리가 동네에 나가서 또 구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곡식을 조금 얻어다가 부엌에서 팥죽을 쓰는데 그 냄새가 가뜩이나 허기진 양반에게 어찌나 구수하고 코를 찌르든지 방 안에 있는 양반이 미칠 지경이라 며느리한테 어서 한 그릇 갖다 달라고 채근하자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제나 저제나 며느리가 팥죽을 갖다 주기만을 기다리는 처진데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시애비가 먼저 가져오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안에서 기척이 없으니 며느리가 하도 배가 고파서 참지를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시애비 몰래 먼저 먹어야지 하고는 한 사발 듬뿍 퍼가지고 은밀하게 먹을 것을 찾아서 들어간 것이 마당 앞 식간이었어요. 그때쯤 시애비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새그머니 나와서 부엌 안을 살펴보니까
며느리는 보이지를 않고 가마솥에는 팥죽이 보글보글 구수하게 끓고 있는 거라. 얼른 한 사발 퍼가지고 며느리 몰래 먼저 먹을 요량으로 양반네도 숨는다고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그 마당 앞 직간이었어요. 허겁지겁 먹고 있던 며느리하고 딱 마주치게 됐는데 시비 양반이 얼른 퍼간 팥죽 그릇을 며느리한테 쓱 내밀면서 아가 많이 배고프지? 내가 넣어주려고 한 사발 더 퍼왔다.